반대를 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민족의 이동서를 윤내용에서는 반대. 아, 민족 이동설. 그건 예.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봤겠습니까? 아, 설명한 거는 그래서 윤내영 선생님은 우리 국가 당군 조선을 만든 족들 이름이거든요. 그 수많은 족들이 있다고요. 그 있는 족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건 원래 살던 사람이 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윤내영 선생님은 예. 원래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중심이지 예.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이 중심이 아니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농경의 시작이 신석기인데 세계 최고의 벽신 재배 벽시가 우리 청원 땅에서 서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석기도 역사적 고고학적 발굴로는 청원이고 또 청동기의 시작이나 번성을 알리는 고인돌의 50% 이상이 다 한반도 남쪽에 있거든요. 또 그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도 와 있고 아까 고조선 영역을 나눌 때 저쪽은 비파형이지만 분명히 이쪽 그 개마곤 아래쪽으로는 세형 동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으로는 제가 상상을 하는데 중국 황제들이 개마곤 아래쪽 한반도 쪽이 이상권을 받질 않았어요. 그 땅이 아주 묘한 땅인데 그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그 옆에 이제 한이라는 고대 삼한이라고 그랬던 지역하고 오히려 신용화교수처럼 북쪽에 있는 그 요하 지금 홍산 문명하고 저쪽 그 예 문명이 뭐 결합이 돼가지고 된 거지. 저도 이렇게 뭐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신석기 유물이나 청동기 유물이 한반도에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 고도에 발전된 문명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는데 우리 또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린 말씀 아니죠.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신 문명을 갖고 살았다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기 만들어 들어온 놈한테는 싸움하면 집니다. 지배자가 달라진다고요. 밑에 사람은 그냥 있는데 위에 지배자는 놈 왔어요. 새로 주먹 챈 놈이 왔어. 그래서 우리 저기 누구야 그 강기룬 선생의 그 고대 언어 사전을 보면은 지도층하고 민중층하고 언어가 달라요.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진행했죠. 훈족들 뒤에 가가지고 유럽 딱 점령했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싸움에서 무력으로 이기는 그때 옛날에는 무력 시대가 아니었다면 무력 시대가 되면서부터 싸움 이기면 됩니다.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 무력이 점령당하죠. 점령당하면 위에는 그것입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 제일 큰 집은 뭐라 그러나 제가 종갓집. 네. 종갓집이라는 책을 쭉 써내시는 선생님 계시죠. 네. 그분이 이제 우리 한배달의 차문화원의 원장님이신데 제일 처음에 가서 쭉 돌아보고 와가지고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갓집이라는 집들이 대체로 어떤 집은 고려 때부터, 어떤 집은 조선 왕조 때부터, 어떤 집은 신라 때부터 내려온 집안들입니다. 불씨도 그런 장도 그때부터 내려온 뭐라 그러나 이걸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가 쭉 내려오면서 좀 행세를 좀 했다 그러면은 전부 유교 집안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유교 집안인데 제사 지내는 풍습은 유교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층하고요. 실제 밑에 민족의 실체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성 종족을 얘기할 때는 다 어우러져 있지만 지도층은 이동한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신홍엽 교수가 아간달 문명론에서 우리 저기 한의 전통 그 정치 사상은 하늘 신앙이고 저쪽은 저 토템인 곰이나 저 위쪽은 근데 어차피 걔네들이 무기를 갖고 들어왔지만 결국 고조선의 그 어떤 정신 사상은 천신사상이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토템은 뭐 호랑이 곰 토템은 있었지만 그러면 무기를 갖고 들어왔지만 결국 한반도에서 그 한의 상한에 있었던 처진 숭배 사상이 지도층으로 갔으니까 결국 무력으로는 정복했지만 정신으로 밀린 거니까 꼭 걔네들한테 무력으로 밀렸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핵심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밀렸다고 볼 수는 없고 네.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어울림 사상이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이걸 가지고 아까 누구야 무슨 대가야 갑자기 하이데거가 얘기했듯이 그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천부경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부경에 대해서 물으니까 박정홍이 답을 못한 겁니다.
그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요. 정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 아니라고.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령한 사람들 그 당시에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지. 뭐 그게 우리 문화 전체를 이끌었다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왕조사로 보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왕조사로 보면요 지배층 역사가 됩니다. 근데 실제는 민중이어야 되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해요. 그리고 저 그림이 약간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저기 이 아래쪽에 파랗게 되는 거는 고조선 문명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명이니까. 아, 그런가 하고 저는 다릅니다. 왜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자, 똑같이 얘기했죠. 여기 뭐냐면은 고인돌하고요. 북방식 고인돌하고요. 비파형 동검이 있는 지역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여기에 학자형 고인돌이 있죠. 왜 포함 안 시켰냐고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에도 저기 이제 비파형 동검만 있고, 여기에도 비파형 동검만, 여기도 비파형 동검만 있습니다. 여기는 왜 포함 안 시켰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일관성이 없고 논리도 없잖아요. 지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겁니다. 장난이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려면 이런 원칙으로 그렸다. 이거 써놨거든요. 요걸 갖고 그렸다. 그럼 여기도 들어가야죠. 여기도 들어가야죠. 여기도 들어가야죠. 그 무시라 씨는 저 민족 그쪽인데 왜 저건 저 빨간 거? 무시라 씨는 민족 사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회학자고요. 사회학자고 이 사람 빨간 그냥 거하고 연두색.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러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시죠. 예. 네. 아주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풀이라는 거를 설명을 좀 더 좀 자세하게 들어야 되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풀과 정과의 관계, 또 기가 풀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저는 이제 기라는 건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시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풀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 자꾸 보니까 어떤 물질과 물질을 접착시켜서 빳빳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저 길거리 저 팔에 있는 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이 붙이는 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옛날에 저 무명 실 같은 거 나 이거 짤때 네, 그 실하기 풀이라고. 할 때 풀맥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도 집에서 다림질 할 때 풀 쫙 뿌려놓고 다림질 할 때가 아니고 다림질 할 때도 옷 세울 때. 하지만은 예. 저기 저 빨래 할 때 예. 조금 빳빳해지게 하고 싶을 때 풀을 씁니다. 빳빳해지게 한다는 거 하나. 그래서 풀이 빡 사람 살아있을 때 목숨이 빡빡해지지. 예. 그다음에 접착시킨다. 즉 너와 나를 뭉쳐준다. 합쳐준다. 아. 하나 되게 만들어준다. 이게 풀이죠. 예. 그래서 정이라는 것도 바로 그렇게. 정이 없는 사람이 둘이 애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애인이 되고 부부가 되었다가 정이 없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미운 정이 또 남아있을 수도 있죠. 정에도 또 미운 정 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때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는요 좋은 정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난 게 참 재밌더라고요. 자, 노인들요. 80대 노인은 나이 들은 노인들 조사를 해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하고 부부가 같이 사는 노인하고 누가 더 오래 살아요? 부부. 부부가 사는 즉 마누라가 있는 사람들이 5년 이상 평균적으로. 왜냐고 그거 알아보면 돼요. 마누라가 있어서 자꾸 잔소리하니까 긴장을 한대요. 아. 그 긴장이라는 것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작용을 했다. 나 요즘 긴장 속에서 그래 오래 살 거가. 제가 이거 얘기를 하면서 꼭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요 술록이 자꾸 북방 지역에 술록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자꾸 줄어드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늑대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딱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늑대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술록 숫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더 줄어요. 새끼를 안 낳아요. 긴장이 안 되니까요. 여기 한해성문에서 여기 옛날 황곡이라는 게 있죠. 황곡. 여러분 잘 알죠? 여기 문산 지역에 나오는 임진강에서 많이 나는 황곡이에요. 그런데 이 황곡이요. 쫙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와서 새끼를 놓는데 새끼 놓을 때, 알을 놓을 때, 알인가 새끼는 모르겠다. 알인가요? 알을 놓을 때
노랗게 됩니다. 여기 황국입니다. 근데 자꾸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요. 조금 저 인천쯤 올 때부터 노랗게 거기서 알로 준비해가지고 탁대가 놀리더라고요. 그것도 또 황 잡아먹으니까 요즘 어디 잡히느냐 하면 황국이 아산만에 잡힙니다. 저 긴장도가 탁 올라가죠. 이제 북방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많이 했던 거 물메기 그건 좀 놔두고 그게 낫겠다. 영국에서 북해 가가지고 그 고기를 막 잡아와요 어부들이. 그 얘기 그게 토인비의 그 얘기입니다. 역사가 안 했고요. 예. 똑같은 얘기. 그거 나와 있습니까? 나와요. 그거. 그건 빼고. 아니 그 얘기가 이 얘기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노르웨이에 가서 연어를 잡아가지고 런던까지 가져오는데 제일에 잡아서 보낼 때 런던에 도착하니까 다 죽어요. 45% 산다고. 아니 거의 많이 죽으니까 그걸 연구했는데 눈 그 어족판 안에다가 조그만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었어요. 잡아먹는 거를. 제가 하는 건 조금 다른데 그건 조금 얘기할게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오는데 아니, 잡아가지고 긴장 한 얘기예요, 긴장. 40일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40일 동안 그냥 걸려 돌아오면 45%가 죽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오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한 어부가 한 배는 안 죽은 거예요 고기가. 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나중에 쫙 떼놓고 보니까 누가 들었냐면 고기 잡아먹는 물메기가 한 마리 들어있어요. 물메기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딱 물메기를 2마리씩 넣는데요. 출발할 때. 근데 그 메기가 잡아먹으면 얼마나 잡아먹겠어요? 몇 마리 잡아먹겠어요? 한두 마리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95%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입이 확 올라가죠. 자, 그런 게 이제 긴장이 되면 산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경험한 참 재밌는 경험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밀양에 가면 뭐라는 분 사장이 있어요. 그 사장에 이제 우리 지키는 우리 젊은 여자 자기는 우리 여기도 오고 하지. 네.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잘 모르겠구나. 무슨 스님이 한솜 스님. 그건 그 지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놀러 가지고 우리 마누라 둘이나 놀러 가가지고 그 집 하루 종일 잤어요. 하루 종일 자는데 하는 얘기가 얼마나 재밌냐면 풀이 막 나잖아요. 잡초들이. 예. 그래서 잡초를 자꾸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게 이 강아지 풀 있죠. 처음에는 한 30cm 이상 자라야 이제 이렇게 강아지 풀이 쫙 이렇게 나오죠. 한 2번쯤 됐더니만 한 15cm쯤 자라니까 이거 올라오더래요. 또 한 2번 더 베고 나니까요. 아예 잎이 안 올라오고 딱 이렇게 강아지 그 뭐라 풀씨 달린 거. 열매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열매가 뭐 열매 맺는 거만 올라오더래요. 이쁘네. 생존의 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을 주면은 그렇게 바뀐다는 거. 빨리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 새끼 낳아야 된다 이거죠. 퍼뜨려야 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내가 엊그저께 참 보다가 참 재밌는 거가 이 세상에는 악과 선이 있습니다. 선만 있으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적당한 긴장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먹이사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먹이사슬이 없으면 깨지면요 저 위에부터 딱 깨진대요. 그래서 요 성과 뭐라 그러나 요 악과 이거를 적당한 수준으로 요건 이제 어디 써있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박세준 씨 책에 나와. 몸 안에도 나쁜 유익균과 나쁜 유해균이 아직 있는데 유해균을 한 명도 없애버리면은 이놈들도 일을 잘 안 한대요. 유해균들도 같이 있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많이 내놓고 그럼 그 분비물이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효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제가 요즘에 난 역사는 잘 모르는데 그 역사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꾸 여기저기 봤는데 오늘 내가 아주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좀 마지막에 제시해 줬는데 예. 어느 시대든지 뭐 토인비 얘기예요. 난 뭐 역사 공부 잘 모르니까 국사는 안 하고 토인비의 그 역사 연구 책에 오늘 논문을 읽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핵심이 어떤 한 시대를 형성하고 어떤 그 문명이 일어났을 때 지금 얘기하는 지도층, 지배층, 아까 조금
서민하고 이 사람들이 쓰는 문화나 언어권 정도 달린다고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 예. 우리나라의 고조선이나 역대 신라 쭉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도 서민 집거고 저기 뭐 신라만 봐도 뭐그 흥족 아주 원하고 있고 있었는데 그 문화라고 하는 거가 예.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 역사로 내려오고 지배층이 있고 왕족이 있고 뭐 그건 뭐 대표적으로 수탈을 하는 뭐 지배층이라는 역사 지금 역사로 형성이 돼가지고 고조선하고 이제 쭉 내려오는데 예. 지금 조인비의 얘기는 문화권의 형성이 이뤄가지고 역사가 발전되는 거는 그 지배층의 역사나 문화나 가치관이 아니고 그 밑에 바닥에 있던 서민이나 프롤레타리아의 가치관이 다음 문화권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역사 발전이 예. 우리나라의 역사 과정이라는 게 지도층의 가치관만 해가지고 주체니 뭐니 뭐 민족을 다루지 그 밑에 일어났던 역사라는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왕권이. 역사관의 가치관이나 역사관이나 주체성은 그 당시에 일어났을 때 그 알려지지 않은 서민 그 민대 정말 그 거번 통치를 받았었던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활은 어떻게 됐느냐는 역사는 전혀 무시된 상태.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게 우리를 배반한 역사라고 보고 있는 역사관을 이렇게 난 뭐 그런 극단적으로 가진 않는데 내가 포인트를 하나 얘기할까요? 조직급을 두 번 누르면 위에 빨간 거. 스위치를 위에 아니 여기 그 위에 손 대면은 올라간 거 있어요. 두 번 누르세요. 됐어요. 아니 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거를 바로 지적해 주셔서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 예, 내가 예. 배우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그 문제 조금 더 여기서 얘기를 하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야 되겠어요. 네. 안 꺼졌다 안 꺼졌다. 위에 올라가서 빨간 걸 누르세요. 두번 누르는데 빨간 거. 예, 그 빨간 걸 두 번. 근데 한번 우리나라 역사는 모르겠어요. 역사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문화의 가치가 연속된 거가 역사로 이렇게 공존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역사 우리나라의 흥미라는 것은 지배 지도층 그리고 최고의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역사지 그 밑에서 풀어나고 있던 우리 요즘에는 역사를 다시 쓰자고 강만숙이 그 얘기가 뭐냐면 서민들이 했다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역사는 없이 그냥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정체성이나 이런 걸 형성해 나가는 거에 도움이 하나도 난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 얘기한 한 가지만 지금 그건 잘 나도 확실치 않았어요. 지배층이나 지도층의 문화나 가치나 역사가 있었고 그 밑에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딱 알고 싶은 것만 지적을 우리가 5,000년, 2만 년, 뭐 만년 역사로 뭐 황인 역사를 그 기간을 한 5, 6천 년 동안에 있었던 역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서민이나 밑에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난 이게 알고 싶어요. 멋진데. 그걸 지적하고 그걸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동굴 아니면 원시인 아니면 짐승처럼 살았을 것 같은데 네. 화려한 당군에 무슨 뭐저 비단 입고 있는 그런 걸 걸어놓을 저게 어디 그런 게 형성이 있었겠어요. 그 밑에 살던 사람은 미개에다가 아주 동물 짐승처럼 살았던 그 사회의 역사나 문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없고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뭔지 찾아내지를 않는 말이지. 이런 역사가 우리의 올바른 역사겠어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내가 뭐 내가 안고 있는 내 예. 고민을 지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들어보자고요. 사실로서 역사가 있고 민중 역사라고 기록으로 역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 기록으로서 역사에는 사실은 서민들의 생활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 그래서 역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찾아지는 게 유물들 발굴되는 거 이런 데서 혹은 신화 전선 이런 데서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립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이제 대중의 역사가 돼야지 네. 좀 민중의 역사가 돼야지 이 지배층의 역사가 돼서는 안 된다. 진짜 아까 말씀 잘하셨지만 이 연속성이 지배층은 연속성이 없다고 바뀌잖아요.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 민족 문화가 아닌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아주 재밌는 게 내가 재밌는 그 강기룬 씨 책에 보니까요. 민중들의 언어 중에서 이 특히 남쪽, 오늘 남쪽 한반도 전체, 근데 어느 누구하고
언어가 비슷하냐? 같은 언어가 제일 많으냐? 민중들의 언어입니다. 우리 지배층 언어가. 누구겠습니까? 아이누요. 아이누 족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약이죠? 내가 가서 있어요. 무슨 약? 관약, 말약? 아니, 무슨 약이죠? 여기 무슨 약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어디냐? 바로 사할린, 바로 그 서쪽. 사할린 서쪽에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요 사람들 언어하고 거의 같아요. 많이 같답니다. 한 30% 같대요. 그 지금 그 사람 책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사실 이 부분 전혀 모르던 부분을 이제 있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동해 왔다는 거 이해는 되죠. 이동해 왔는 사람도 있죠. 여기 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좀 점령하다가 사실은 동화되어 버리고 우리 마찬가지고 우리가 저 밑으로 중국 지방 내려가서 점령했어요. 점령했다가 동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지금 중국식으로 저기 나중에 그쪽 원래 있던 그 사람들이 문화에 흡수되어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기 와가지고 우리 문화에 흡수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맞습니다. 그 부분 뭐 저는 하여튼 그 결론을 항상 대중 중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대중이다 뭐다 따지지 말고 이렇게 이어왔던 이 정체성 아까 말했던 우리 결의 얼 이걸 중심으로 역사를 쓰면 그걸 이제 중심으로 썼죠. 결의 얼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결의 얼이 어떻게 작용되어 왔고 현재는 이런 상태고 그래서 막 외국어 올 때 이제 기독교가 들었던 우리 결의 얼이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이렇게 쓰면 그게 우리 민족 역사가 된다는 거죠. 아니 오늘날 저는 그렇게 우리 오늘날 현대사는 난 몰라 역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동학난이라서 인내천 이런 거가 오늘날에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역사 연구가 제대로 돼 있어요? 안 네, 됐잖아요. 그게 정말로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동학이요. 지금 동학난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동학이 먼저 하면 교과서에는요.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농민 운동입니까? 처음에는 운동 차원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운동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군대를 갖고 오니까요. 러시아하고 일본 놈들 군대 갖고 오니까 야 우리 안 할 테니까 너 나가. 그래서 안 했다고요. 그런데 이놈들은 안 나가고 그냥 계속 붙잡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났거든요. 그거는 이제 동학 농민 혁명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교과서에서요. 그러고 나중에 가면 이제 싸우는 동학 농민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처음부터 사실은 투쟁이고 전쟁이죠. 둘다고. 근데 그런 역사 인식의 문제가 지금도 왜 그런지 압니까? 모르실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3.1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운동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3.1 운동입니까? 그 다음에 아까 동학 농민 난이라고 그래. 난.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요. 제가 어저께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떠올라 있는데 저 무슨 안중근 씨 일대기 tuk스 나온 거 있죠. 일본 TV에서 한 거. 우리 이름이 뭐 있죠. 거기에 보면은요. 예. 내가 딱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영어가 나옵니다. 한자로 적혀 있거든요. 내가 읽고 있습니다. 일본 놈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용어는요. 그걸 우리 교과서에 써놓고 있다고 그대로요. 자, 3.1 운동요. 3.1 운동이 이게 왜 운동입니까? 말이 됩니까? 국가 대 국가의 싸움입니다. 이게 어떻게 운동입니까? 이걸요, 우리 인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앞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어를 중심으로 얼부터 찾아놓고 그런 나면은 말씀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 핵심 포인트를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배웠던 그 역사는 동학난이었어요. 예, 동학난이요. 실제로 그 지금까지 그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 아니었습니다. 그 왕조흥망사, 정경교체사 이거 우리 서민들의 역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배어 있는 우리 문화, 생활 이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인 것이고요. 오늘 이 강의를 열강을 해주시는 우리 박정하 이사장님 말씀대로 어울림의 역사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역사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질문하신 중에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지금 현재의 위치는 고조선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구이의 역사 아까 말씀하신 고리의 역사입니다. 그 고리가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고조선 시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 고조선이 형성될 때 어떻게 편입됐는지 이런 역사 전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모든 역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과 그것이 어떤 정신을 내려오고 어떤 정치 체제로 내려오고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2년 3년 이상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지역 그 당시에 9개의 부이족이라고 그러죠. 고리, 부리 다 같은 의미인데요. 부리족 중에서 도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지역입니다. 그 9개 지역이라 하면은요, 지금의 저 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해서 이쪽 지금 중국 대륙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딱 부리족이고요. 실제로 그 산동반도나 이쪽에 중국의 동부 지역은요, 나중에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의 세력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진시황이 통일했다고 그러지만 중국 지금의 동부 지역에 근거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려면 지금 밤을 새도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요. 오늘 어울림의 역사라는 걸 말씀해 주신 우리 박정학 이사장님의 강의를 훌륭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시간에 또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다음에 또 더 기대되는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정학 이사장님,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같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뒷풀이는 어떻게 해요? 뒷풀이 미소로 할까요? 뒷풀이 미소로 할까요?